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농업과 식량에 관한 연구 정책을 기획하고 또 사업을 만들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이주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국의 농업 R&D 그리고 식량 R&D에 대해서 챗GPT를 매개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 농업정책의 주요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를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농업정책의 핵심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부족함 없이 품질에 맞게 가격도 맞게 공급한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식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하게 공급받기 시작한 것은 채 7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70년 이전에는 식량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최대의 숙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농업 정책의 방향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공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밑바탕들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먼저는 농업과 관련된 좋은 기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식량을 생산하는 공간인 농촌이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식량을 생산하는 주체인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농업 정책에 녹아 있고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인데요. 농업을 하면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산업구조화가 고도화가 되면 농업 이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농업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정책 지원을 통해서 농업을 영위하는 주체들, 그러니까 농업 경영자나 농민들이 되겠죠. 주체들이 충분한 경제적 소득을 만들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농업이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환경의 위해성이 상당히 많은 산업입니다. 토지를 개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농약이나 비료 등도 많이 써야 되고요. 인간이 쓰는 수자원의 80%는 농업에 쓸 정도로 자원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고요.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대적 지속 가능성인데요. 농업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물려받기 위해서는요. 농업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농업의 악성 노동에서부터 다음 세대가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악성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계화, 지능화, 데이터화 같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 세 가지 농업 정책에서 지향하는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국 농업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챗GPT에게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6가지 문제점을 분류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과 합쳐서 제 생각을 보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령화와 공동화입니다. 지금 한국 농민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40세 미만은 채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대적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농업 현장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 노동력이 빠르게 부족해지고 있고요. 부족한 것을 넘어서 아예 없어지는 공동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 농업만의 특수한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면 자국민은 농업 노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농업 경영을 하게 됩니다. 미국 농업도 사실 노동은 멕시칸이나 히스패닉 사람들이 다 하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폴란드 사람들이 와서 하고요.
그래서 한국 농업도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혀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발달 단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은 농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농업이 경제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려면 일단 농지가 규모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농지가 규모화되어 있어야 기계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대면적을 경영할 수 있어야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지가 70%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농업을 집약 농업이라고 해서 그 땅이 넓은 곳에서 하는 조방 농업과는 그 다른 형태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시설 농업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한국, 일본 이 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시설 농업이 가장 많이 발전해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농업도 사실 의미 있는 발전을 해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가 말한 것 중에서 국제무역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식량의 80%를 사다 먹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20%만 생산하는 나라이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상당히 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농업 구조와 그 다음에 기후 환경, 인구 구조를 감안할 때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한국의 농지와 기후 조건에서는 식량 작목을 아무리 좋은 기술력으로 생산을 해도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적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4배나 5배 정도 비싸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다 먹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부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마주치는 문제점이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가장 처음으로 제시한 문제점은 자본 부족입니다. 농업은 처음에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인프라 산업입니다. 특히 경제 구조가 발전할수록 농업을 한번 시작할 때 필요한 자금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한국처럼 땅의 가격이 높은 나라에서는 초기 자본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청년 농부들이 농업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2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농업 경영자가 될 수 있고요. 선진국이 될수록 부모님이 농업을 해서 물려받는 후계농만이 농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한국도 점차적으로 후계농이 아니면 자본금이 없어서 농업을 시작할 수 없는, 다른 표현으로는 농업 진입의 문이 닫혀가는 이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청년 농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감성적,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자본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과 기술 부족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농업 생산물을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취미로 생산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농산물이든 작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작기 동안 한 번의 사고나 한 번의 실수가 있으면 전체 작기의 소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과 기술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일수록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기술 지원과 교육, 기회의 제공 등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농업 자산을 취득할 때 다양한 보조금이나 대출 상품, 융자 상품들을 개발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농업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챗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답변은 스마트 기술 도입과 교육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사실 스마트 농업이 청년 농부와 잘 되려면 기술 교육을 해주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청년 농부들이 빠르게 농업 교육을 받고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두 번째 답변은 자금 지원과 투자 유치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크게 공감합니다. 스마트팜을 시작하려면
상당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전체를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상당히 필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투자 유치입니다. 모든 것을 공공 정책 자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스마트팜을 위한 투자 자금이 많이 모이고 이 투자 자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이고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민간에서 스마트팜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작돼서 기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민 혁신 지원인데요. 농업기술은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한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는 진화의 개념입니다. 특히 스마트 농업기술을 위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연구와 혁신을 지원해주는 것도 앞으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챗GPT가 다양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렇게 명확하고 핀포인트적인 답변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농업과 그다음에 스마트팜, 청년 농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 그리고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